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수사들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정말, 야, 제가 뭐 SNS에서도 한번 밝혔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찰한테 이렇게 밉보여가지고 십수년간 괴롭힘 당한, 어, 정치인이 있었나, 지금까지. 예. 그리고 향후 15년 동안도 제가 볼 땐 계속 괴롭힘 당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 나머지 5년 남았지. 그리고 이재명이 혹여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 5년 또 남았지. 정부 끝나면 또 한 5년 동안은 더 털 거 아니야. 그것도 또 5년. 향후 15년이 더 남았어. 지난 10년 동안도 괴롭힘 당했는데 도합 25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찰한테 이렇게 찍혀가지고 25년 동안 괴롭힘 당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려도 그 정도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 잠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멈춤의 시간도 있었는데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멈춤의 시간도 없어. 이 검찰의 수사가. 에? 노무현 대통령도 되게 억울한 일 당했지만 좀 그죠? 대통령 이제 임기 끝난 이후에 주로 집중됐고 조국 장관 그죠? 예. 한 2, 3년간 정말 악의적인 그죠? 먼지털이 수사를 당했죠. 근데 지금 이재명은 인생에 통틀어서 한 25년, 최소 25년 동안 검찰에 탈탈탈탈 털리면서 검찰한테 계속 시달리면서 사는 정치인이 될 것 같아요. 벌써 10년이 넘었고.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정치인 보셨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역대급 사법 피해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언론이 검증하고 그죠? 취재해야 될 대상이긴 한데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검증이 필요한 정치인이면서 검찰의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탈탈탈탈 털리면서 예, 시달림을 당한 사법 피해자. 예, 두 개의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는 정치인인 것 같은데요. 예, 진보 언론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그냥 정치인 이재명으로만 조명하고 있죠. 그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 오늘 좀 오프닝 멘트가 좀 길었는데 아무튼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진보 언론 기자도 이분을 사법 피해자로 생각하고 취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좀 나서가지고 예, 우리 더 브리핑의 고일석 기자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좀 앞으로 계속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쌍방울 관련한 변호사비 대나무 관련 속보들, 언론 보도들과 검찰의 이제 악의적인 그런 정보들 좀 객관적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송 후원 계좌, 네. 이것도 봐주시고, 어머나, 아이고, 뭘 잘못 쳤어. 흥분했나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그 광고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이 얘기부터 그냥 합시다. 본론으로. 네. 쌍방울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제 이미 본격화 됐었는데, 이제 언론 보도들이 좀 쏟아지고 있죠. 지금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건 또 뭐냐, 이거 뭐 무슨 또 큰 거 하나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여러분 이제 좀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계시죠. 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죠? 그 이화영의 이제 보좌관을 했던 사람인가,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화영의 측근도 7천만 원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런 보도들이 지금 막 나왔어요, 최근에. 자, 이거를 조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동아일보 기사라고 해서 뭐 여러분 뭐 또 뭐 쓸데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쓸데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보실 만한 것도 있고 뭐 다 겸사겸사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쪽 정치인이라고 해서 뭐 그분들에게 뭐 유리한 것만 얘기하거나 불리한 것들은 빠뜨리고 이런 논평 저는 안 해요, 기자라서. 예.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은 팩트들도 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논평과 취재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내용 섞여 있더라도 일단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 국회의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에 열린민주당이란다. 옛날에 그죠? 하여튼 그 뭐 전신 있잖아. 거기서 그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기사에서 한번 읽은 것 같은데 뭐였더라? 막상 또 얘기하려면 기억이 안 나. 뭐였지? 하여튼 뭐 과거에 민주당 계열의 의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사람이 이재명과 관련한 지금 뭐 대장동 뭐 문제라든지 뭐 백현동 개발 문제라든지 뭐 온갖 뭐 등등등등 막 튀어나오는데, 특히 부동산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뭐 측근들이 막 불려가고 뭐 이랬다 이런 보도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뭐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은 정말 빼박 이재명의 측근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검찰은 물론 측근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유동규 씨라든지 여러분, 김문기 씨 이런 분들 다 보면 이재명이 이제 성남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좀 정치적 파트너십을 맺고 왔다 갔다 했던 정말 수많은 지역의 활동가라고 해야 될까? 지역에 좀 방귀 좀 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도예요. 사실은 고위급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물론 검찰은 자꾸 고위급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유동규, 김문기 씨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법조 기자들은 봤을 때 이거 검찰이 자꾸 뻥튀기 하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자신 있게 제가 한 건데, 다만 이화영 씨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사실상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위치에 여러 직급들을 가져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가장 큰 경력이 이제 그거죠. 경기도,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였죠. 거기에 이제 평화 정책, 이게 경기도의 핵심 이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냈던 이 경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라도 이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이 뭐 잘 모른다.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뒷돈 받고 다니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기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관리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 최소한 좀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좀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당히 고위급의 이재명 측근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검찰이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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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서 몇 년 만에 진짜 찾아낸 겁니다. 이화영이라고. 드디어 하나 나온 거야. 그나마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공식적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가장 고위급이 나온 거라서, 그래서 이 쌍방울 관련한 지금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좀 구속 여부는 좀 긴장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좀 긴장하고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분이 지금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면, 확실히 좀 행실이 좀 이상해. 검찰이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재판에 가서 더 따져볼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이제 그 경기도 그 평화부지사가 되기 전에 2017년부터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쌍방울에서 사회 이사를 했어요. 사회 이사라는 게 뭐냐면 아마 이제 그러니까 그거 같아. 그러니까 정치권에 이제 어떤 관련된 사람을 사회 이사로 이제 기업이 이렇게 앉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로비용이죠. 로비용.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로비스트 이런 게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 쌍방울 사회 이사라는 표현은 사실상 로비스트로 그냥 고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예. 아니 뭐 로비스트로 활동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쌍방울 사회 이사를 지낸 것 자체를 뭐 문제 삼는 거는 여러분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쌍방울 사회 이사를 뭐 한 건 잘했는데, 그런 다음에 2018년 7월에 갑자기 이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됩니다. 이재명의 호출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우리랑 좋은 일 좀 해봅시다 하고 호출을 한 것 같은데,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그런데 지금 일단 검찰 수사 요것만 보면 이분이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쓰고 다닌 흔적들이 나온 거예요. 예. 황당한 거죠. 그래서 검찰의 주장입니다. 3년 동안 한 1억 가량을 썼다.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원 정도씩 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부패 비리범들 정말 몇백억 단위니까 최소 몇십억 단위 뭐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니긴 한데, 이런 표현 조심스럽습니다만 1년에 3천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 이상하게 썼다, 이렇게 검찰이 하나 찾아낸 거야. 아무튼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씩 써도 문제는 문제죠. 일종의 뇌물성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법인카드 사용이니까. 아니 경기도 평화부지사면 공무원인데 공무원 법인카드를 쓰면 되지, 왜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왜 써? 일단 대중의 눈으로 봤을 땐 이상한 겁니다. 그게 7만 8천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뇌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죠, 검찰도. 그래서 검찰이 여러 가지로 수사를 좀 하는데,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일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청이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을 보니까 대북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대. 예? 예, 그래서 오늘 JTBC에서 오늘 보도가 하나 나온 거죠. 이화영 씨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있을 때 대북 사업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는데, 북한 관련 코인 사업을 아태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경기도청이랑 무슨 뭐 업무 협약 같은 걸 많이 맺었었나 봐요. 민간 대북 단체 아태평화 교류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대북 경협 사업을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 이런 것들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 코인 사업, 그러니까 북한의 기준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면 내놓은 사업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쌍방울이 어쩌고저쩌고 뭐 들어 있고 이제 이런 이제 검찰이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분이 당연히 그 뭐 경기도 평화부지사니까
예, 대북 평화 사업을 위해서 그런 걸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왜 하필 그 기간에 쌍방울에서 준 법인카드를 쓰고 다녔냐는 거야. 어? 그리고 이 코인 사업에 이 쌍방울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왔다 갔다 했던 흔적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JTBC 기사니까 조금은 객관적으로 좀 신뢰한다고 보고 봅시다. 이게 지금 보면 2020년 4월 실제 아태협은 코인 사업을 선보이는데 여기에 어쩌고저쩌고 뭐 북한의 화폐 대안책으로 어쩌고저쩌고 그죠? 여기에 이 아태평화교류협의회가 쌍방울과 쌍방울 계열사 등을 좀 후원을 많이 했대네. 웃긴다. 아무튼 그랬대. 아니 뭐 이렇게 기업이 민간 단체 후원하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 예. 아휴, 이것도 또 뭐 제3자 뇌물죄로 엮는 거 아니냐? 아휴, 뭐만 하면 제3자 뇌물죄로 자꾸 엮으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검찰이 지금 시나리오를 쓰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게 된 거죠.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쌍방울에 법인카드를 쓰고 다녔어. 1년에 3천만 원씩. 그것도 3년 동안. 에?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튼 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쌍방울 관련한 어떤 대북 사업, 쌍방울이 후원하는 민간 업체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지만 않았어도 그냥 단순 뭐 이화영의 뇌물 사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텐데 하필이면 그 경기도청의 사업과 연관된 어떤 흔적들이 보이니까 이게 결국은 이재명에게 쓰인 돈이 아니냐. 그 법인카드가 4년간 1억 원 참 많기도 하다. 아유 그래. 이화영 씨의 이제 뭐 보좌관이었나, 뭐 비서관이었나, 아무튼 과거에 이제 같이 정치권에 있었던 좀 급이 낮은 정치인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을 2019년 6월부터 올려가지고 최근까지 3년간 7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졌다라는 톤으로 대강대강 나온 거라고 뭐 확정된 걸로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A씨는 쌍방울 사옥에 출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A씨 급여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이 아무리 동아일보가 검찰에서 이제 야야야 동아일보 기자 일로 와봐 내가 좀 불러줄게 하고 알려줬는데 그래도 이재명과의 좀 연관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이게 다 지금 제가 볼 때 여기까지는 다 개인 비리야 그냥. 이 보좌관 A씨 16대 국회 당시 삼선 의원이었던 B 의원실에서 보좌관이었던 이영화 전 의원과 함께 근무하며 보좌관일 때 서로 동료였었구나. 그러니까 이화영이 보좌관일 때 동료 보좌관이었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측근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끈 떨어진 정치인이 됐으니까 뇌물 좀 받아먹고 다닌 건가? 근데 이게 개인 비리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커 보이는데 어쨌든 검찰은 이화영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의 일환으로 A씨에게 돈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근거가 없어. 무슨 근거로? 뭐 통장이 나오기를 해, 문자 메시지 기록이 나오기를 해, 뭐 증언이 있기를 해, 뭐 사진이 찍힌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라는 거야? 없잖아.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려면요. 여러분 그 좀 역설적으로 성완종 사건 제가 좀 가져올게요. 홍준표가요. 성완종이 보냈다고 하는 뇌물 그 돈 현찰을 갖다 준 증인이 나왔어요. 그 증인이 제가 알고 있는 동아일보 선배예요. 그분이 동아일보 퇴사하고 나서 성완종 그 밑에 있었는데, 홍준표한테 돈 좀 갖다 주라 갖고 그 사람이 돈을 직접 갖다 준 사람이야.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갖다 줬다라고 재판에서 증언을 하는데도 판사가 홍준표 무죄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 당신의 말만 있고 진짜 그거를 놓고 갔는지 홍준표 의원실에 놓고 갔는지 증거가 어딨냐. 당신 말밖에 없잖아. 성완종 씨는 돌아가시고 없고. 그래서 심지어 그 돈을 내가 갖다 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홍준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나 성환종한테 모함당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검찰의 이 정도 수사 내용이 얼마나 헐거운지를 우리 법조 기자들은 다 알아요.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뭐 이재명의 측근도 아니고 이재명의 측근에게 건네진 돈 7천만 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확히 돈 건네진 건지도 모르겠어. 알려졌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어디서 뭐 통장 거래나 뭐가 뭐 법인카드가 뭐 확인됐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냥 알려줬다 톤인데 오케이 좋아 뭐 7천만 원 있다고 쳐. 근데 이게 이재명과 무슨 연관성이 지금 뭐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안 봐봐요. 측근이라니까. 그러면 이거 다 재판부 가서 다 깨집니다 여러분. 홍준표가 그렇게 기사회생한 거예요. 아니 돈 갖다 준 사람이 내가 갖다 줬다는데도 네가 갖다 줬다는 증거를 못 되는 거야. 말밖에 없고. 그래서 그래도 무죄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법조 기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 근데도 법원 판례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갖다 준 사람도 있는데도 무죄가 나오는데 지금 뭐 이재명의 측근도 아니고 측근의 측근 이 7천만 원 뭐 이거 쓴 거 가지고 이게 이재명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뭐 연결고리라도 검찰이 설명을 해야 이게 기사가 말이 되지. 이재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제목으로 이게 어떻게 뽑힐 수 있어? 진짜. 여러분 법조 기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되시죠? 동아일보의 이 보도만 딱 봤을 때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아유 참 이거 보세요. 이 검찰은 쌍방울 이권 재건 의혹 등 수사. 그래 아태협의 대북 행사에 수억 원의 후원금을 냈네. 그 후원금이 아태협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갔다라는 뭐가 있어? 뭐 계좌 추적하니까 뭐 나온 거라도 있어? 증언이라도 나온 게 있냐고. 증언만 나와도 무죄 나온다니까. 그냥 조사할 방침이야. 끝. 벌써 기사가 끝나? 유원모 장은지 씨 이렇게 벌써 그 기사가 끝나는데 제목은 이렇게 달아나? 무지막지하게 이재명에게 뭐 한 것처럼. 진짜. 여러분 낚이지 마세요. 우리 허재현 TV 가족들은 제발. 그리고 이 기사만 봤을 때만 해도 저도 이제 약간 이제 허걱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다 읽고 나서 에이 뭐야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화영 이 쓰레기 죄송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니까 말을 조심해야지. 도대체 이분은 뭐야 이러면서 내가 이제 지켜보고 이제 뒤에서 욕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과장된 수사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됐어. 검찰이 쌍방울 뇌물수사속도 내고 있는데 측근의 영장 결과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들이 그 다음 날부터 막 쏟아지고 그랬거든요. 일단 동아일보나 이런 검찰의 발표를 보고 기자들도 깜짝 놀라서 취재를 해봤는데 이거 만만치 않다. 그 보좌관 했던 사람 요 사람 이 측근 A씨 이 사람 이거 영장 이거 만약에 발부되면 이거 진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기각됐어요. 측근의 측근조차도 이재명의 측근의 측근조차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어. 사유는 범죄 소명 부족. 참. 그러면은 측근의 측근조차 범죄 소명이 부족되는데 이화영 씨가 구속되겠습니까? 이 사람? 그 맨날 이런 식으로 기사만 퍽 하고 써놓고 막상 끝에 가보면 별것도 없어요. 지금 이화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 그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일 화요일 날 아마 이거 당연히 기각되겠지.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또 이제 뭐 판사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 나오겠지. 수사에 뭘 차질이 빚어져? 애초부터 속빈 강정 악의적인 검찰 수사가 막 진행된 거지. 무슨 판사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냐?
기자들아. 애초부터 깜도 안 되는 거 여론 플레이 하려고 영장 친 거 아니야. 개인 방송이니까요, 여러분. 자, 나는 얘도 그래. 왜 도망가 있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지금 해외에 도피해 있죠. 근데 이제 도망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그냥 막 이런 거 막 쓰는 거야. 어차피 얘는 말이 없으니까. 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냐. 막 쓰는 거지. 다른 내가 볼 땐 개인 비리 같은데. 이재명이랑 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얘랑 뭐 밥이라도 또 먹은 사진이라도 하나 있냐? 기자들아. 참, 진짜. 근데 아무튼 얘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모르겠는데 도망갔어. 싱가포르로. 그래가지고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도망갔는지. 지금 검찰은 자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도망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권력의 실세가 이재명입니까? 왜 도망가 얘가?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오히려 이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불어가지고 회사를 살리려고 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개인 비리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근데 아무튼 도망가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키맨이라고 언론들은 이야기하는데,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키맨이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검찰 주장대로 얘가 키맨이 되는 겁니까? 개인 비리 이런 걸로 도망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뭐 때문에 지금 도망갔냐면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지난해 누군가에게 빌려준 단기 대여금이 200억이 넘는다. 검찰은 이를 이 도망간 이 김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횡령한 자금이라고 보고 8월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김 전 회장이 5월 싱가포르로 도망갔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지금 TV조선이 한번 이상한 엉터리 보도를 한번 했죠. 쌍방울 자금 20억이 어딘가로 이체된 걸 검찰이 확인했는데, 야, 이게 딱 이재명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20억과 일치해 보이니까, 야, 드디어 찾았다. TV조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 더브리핑이 지금 왜 서버가 다운됐나? 그래갖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져왔는데, 이 변호사비 대납 20억이 아니라 쌍방울 계열사의 M&A 그냥 자금이고 이재명과 무관한 금액으로 나중에 추가로 다시 확인됩니다.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게 아니라 언론이요.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 TV조선이 이렇게 오보를 내도록 검찰이 조용히 있어. 그러니까 고일석 기자가 이제 찾아낸 거죠. 야, 그거 아니란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심지어 이 자금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이남석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남석 변호사. 얘가 쌍방울의 무슨 계열사랑 뭐 업체랑 M&A를 하는 무슨 뭐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남석 변호사가 고용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이 쌍방이 지정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던 자금이 20억인 거예요. 근데 이게 결렬돼. 그래서 그냥 예치만 했던 거니까 M&A가 결렬되면 당연히 쌍방울 쪽으로 반환이 돼야지. 그냥 그 돈인 거야. 근데 TV조선은 검찰이 발견한 20억, 이게 마치 액수가 같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TV조선이 대놓고 오보를 해요. 검찰은 방치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측근인 이남석 변호사가 수임한 돈이다. 이런 얘기 또 쏙 빼죠. 기자들이. 인간들이 진짜. 아유. 국회의원 윤창현이 작년에 이 쌍방울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주장했던 그 자료가 있어요. 한국경제가 단독이라고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여기 봐보세요. 이것도 웃긴다, 여러분. 이남석 써있죠? 윤석열 측근. 근데 그냥 이남석 사회이사는 그냥 법무법인 M 소속이고 누구 측근인다가 안 써있는데, 이화영은 써있잖아. 이지사 측근이라고. 야. 그리고 조계원 사회이사, 이지사의 측근. 아니, 왜 이남석은 윤석열 측근인데 왜 이거는 왜 윤석열 측근이라고 안 써?
하여튼 뭐, 예. 근데 이제 기자들이 막 이런 식으로 쓰니까 야 이재명의 측근들만 쌍방울 그룹에 있었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야 윤석열 측근들도 있었어 거기에. 원래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 여야 가리지 않고 로비 대상 사회 이사를 로비스트로 쓰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다 관리를 해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 근데 이재명 쪽도 당연히 신경을 썼을 거고 쌍방울이. 예. 윤석열 쪽도 신경을 썼겠지. 어느 한쪽만 신경 쓰면 그 기업은 바보인 거죠. 왜 어느 한쪽에 몰빵해. 근데 이제 기사에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만 사회이사에 포진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다 낚이죠. 일반 대중은. 사는 게 바쁘니까. 거지연 TV를 몇 명이나 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이남석 변호사가 수임한 쌍방울 계열사에 그냥 에스크로 자금이었던 거야. 그냥 20억은. 응? 이건 이미 근데 제가 한 차례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화영,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의 측근 영장 기각됐습니다. 네. 이화영도 당연히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이고 정말 끝도 없어요. 이놈의 그냥 쌍방울 전 회장 도대체 도망을 왜 간 거야? 이화영 씨는 아직까지는 본인이 왜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으면서 쌍방울 그만뒀는데 왜 쌍방울 법인카드를 가지고 1년에 3천만 원 이상씩 썼는지 아직까지는 본인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화영 전 의원한테는 너 도대체 무슨 짓 하고 다닌 거냐라고 제가 날카롭게 얘기를 한 건데 모르겠어요. 본인이 소명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좀 표현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당신도 검찰의 악의적인 먼지털이 수사에 만약에 당한 거라면 제가 편들어 줄 건데 현재로서는 본인이 소명을 안 하고 있잖아. 이재명 대표 봐봐요. 소명을 얼마나 제깍제깍 SNS로 많이 해. 이화영 씨 왜 안 하고 조용히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 팔고 돌아다니면서 당신 정치 브로커하고 경제 브로커, 기업 브로커 짓 하고 돌아다닌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해명을 할 걸 안 해? 유동규랑 똑같은 짓 하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유동규나 이런 김문기나 이런 사람이랑은 급이 다릅니다. 이화영은.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이제 측근들을 털은 것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그 앉힌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인 뭐 사과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열어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막상 살펴보면 별 내용이 아닌데 기자들이 엄청난 무슨 범죄가 벌어진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김태형 변호사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쌍방울 관련한 이제 여러 이사 중에 김태형 이사도 있다. 아 죄송합니다. 이태형 변호사. 지금 이분도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분도 사법 피해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태형 변호사. 이분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재명을 변호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탈탈탈탈탈 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그 로펌의 소속이었는데 거기도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뭐 다시 변호사 생활이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조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태영 변호사가 저는 안 만나주고 있어요. 연락해도 너무 쫄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지금 이태영 변호사가 수사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아예 자료를 다 갖다 줄
줬대. 압수수색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는 꿀릴 게 없으니까 그냥 다 가져가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 뭐 또 갖다 주고 뭐 또 갖다 주고 했다라는 거야. 그 자료에서 20억 관련한 에스크로 계좌 뭐 그런 흔적도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가 이거를 이재명과 엮는 그런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태영 변호사가 그 에스크로 20억 계좌가 이재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면 본인이 스스로 갖다 줬겠냐고. 검찰한테 자발적으로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겠지. 근데 그 20억 에스크로 계좌 그 흔적이 이태영 변호사가 수사에 그냥 난 떳떳하니까 이거 다 가져가세요 하고 갖다서 챙겨서 갖다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증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그 에스크로 계좌 20억은 아니 뭐 이재명의 변호사비 20억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다고 검찰이 일찍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태영 변호사의 이태영 변호사가 그 에스크로 그 M&A 그거 맡은 사건도 아니에요. 이태영하고 같은 법무법인 M에 소속돼 있는 이남석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법무법인 M의 그 압수수색 자료에서 나온 거죠. 근데 언론들은 윤석열하고 측근인 이남석 변호사 사건인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이남석하고 이태영이 법무법인 M에 같은 소속이지 그러면 이재명 측근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다가 에스크로 계좌 20억이 나왔네라고 장난치기 딱 좋은 거가 나온 거죠. 그래서 TV조선에서 이런 악의적인 오보가 나온 거고 검찰은 이 에스크로 계좌에 있었던 20억이 이게 전혀 상관없는 돈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TV조선이 오보했네. 아싸! 국민들 낫기 딱 좋네. 우리는 침묵해줘야지.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TV조선이 오보를 하거나 말거나 일부러 냅둔 것 같아. 일부러 오보를 하도록 흘려줬나? 어쨌든 이재명이 흠집만 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남석 변호사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 보도에.